졸업 후 연락이 끊긴 친구들,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첫사랑, 설레는 마음으로 SNS에 이름을 검색해볼라 치면 동명이인이 줄줄줄. 마음 먹고 한 명 한 명 눌러보지만 비공개 계정. 그럴 때마다 그리워지는 추억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SNS도 없던 그때 그 시절. 보고 싶은 친구, 선생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준 사이트. 알러브스쿨. 야, 이게 우리는 한참 유행했을 때 대학 다녀가지고 그렇지. 완전 잘할 텐데. 아이러브스쿨 나오고 나서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저 때 기억이 나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모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모였어? 그러니까 뭐가 있대요. 그래서 올해 딱 갔더니 진짜 옛날 얼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러브스쿨을 몰랐던. 저는 모르고 친구가 이제 불러서 갔는데 그때 그게 아이러브스쿨의 모임이었던 거죠. 사실 동창 모임을 결성을 하고 한 두세 번 모여요. 그러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서 슬슬 각계전투로 빠져요. 나중에는 연락이면 안 되고 둘이 막 사라졌다는 얘기도 하고. 맞아. 그렇게 이게 그 술깨는 빌려가지고 막 고백하고. 나 5학년 때도 좋아했었다 뭐 이런 거. 나 보고 싶었어. 우리 메인 작가도 사실은 아이러브스쿨로 맺어진 그 동창과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네. 아이러브스쿨이 그냥 결혼정보 사이트네. 아이러브 유가 됐죠. 1999년에 등장한 온라인 인맥 사이트의 원조 아이러브스쿨은요. 전국 12,000여 개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로 졸업연도 학교별로 동창생들을 찾아줬습니다. 삭막하게 여겨졌던 인터넷을 추억이 방울방울 흐르는 교류의 장으로 바꿔놓으며 최단 기간에 500만 명이 가입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동창 찾기 신드롬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 신드롬의 영향인지 2005년 K본부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프렌즈에서는 반갑다 친구야. 진짜 동창 찾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붐이 일어가지고. 네. 자 그리고요 특히 회원 가입은 입학하기, 로그인은 등교하기, 알림은 가정통신문 등 메뉴 하나하나까지 학창시절의 향수를 자극했고요. 이게 뭐 그때 유행하던 플래시 영상이나 뭐 심리 테스트, 유머 뭐 이런 것도 서로 올려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동창 모임 같은 게 활성화돼가지고. 그래서 동창 모임이 많아지면서 식당이나 호프집이 정말 사람 많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찾고 싶은데 못 찾는 친구가. 전 너무 찾고 싶은데. 그럼 좀 얘기하세요. 네. 아, 남잔가요? 저희 장미주라는 친구예요. 일단 추억을 하나 좀 얘기해 그래요. 주세요. 아니 그건 없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이 나. 제가 내 동창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 중에도 약간 노안이었어요. 지금 그 찾고 싶겠니? 어? 노안이었다고 그러는데 찾고 싶겠니? 내가 장미주도 연락 안 아니 한다. 노안이 아니라 얼굴이 까매서. 아 그만해. 너 진짜 아이, 정말. 계속 그렇게 나쁜 얘기 할래? 1993년 전국이 떠들썩했던 국내 최초의 세계 박람회 바로 대전 엑스포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행사가 진행되는 93일 동안 전 세계 108개 국가와 33개 국제기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무려 1,4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88년 세계 스포츠 대회 이후 가장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요. 뉴스에서는 연일 엑스포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그러니까 오늘도 몇 명 왔네. 오늘은 뭐 하네. 마스코트가 꿈돌이였던 거 기억나죠? 꿈돌이. 기념품으로 꿈돌이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샀죠. 엑스포 개최 당시 신기한 과학 전시관뿐 아니라 엑스포의 마스코트인 꿈돌이의 이름을 딴 놀이공원 꿈돌이랜드도 함께 개장을 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뒤에도 꿈돌이랜드를 찾는 대전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요. 어린이날엔 부모님 손잡고 중고등학생 때는 학교 소풍으로 커서는 데이트 장소로 꿈돌이랜드는 대전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장소였습니다. 이 꿈돌이랜드의 최고 인기 놀이기구는요. 롤러코스터였던 블랙홀 특급.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52m 높이에서 시속 95km로 급강하, 게다가 공포의 360도 2회전까지 정말 이름 그대로 블랙홀로 빨려가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오늘날 기술하고. 네. 그리고 롤러코스터만큼이나 인기였던 놀이기구가 회전목마였습니다. 그런데요, 꿈돌이랜드의 회전목마가 인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강동원, 이청아 씨가 놀이공원에서 탄 회전목마가 이 꿈돌이랜드의 회전목마였거든요. 아, 강동원이 묻어 있군요. 저기는 가보고 싶겠네요. 네. 제2의 강동원, 제3의 강동원들이 많이 갔겠죠. 그럼요. 네. 또 겨울에는 눈썰매장까지 개장을 해서요. 신나게 눈썰매 타고 내려와서 모닥불 앞에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으로 몸을 녹인 추억도 있습니다. 저게 93년이었고 제가 94학번이니까 딱 1학년에 올라갔는데 저희 반 친구 중에 대전 출신 애들이 있었거든요. 엑스포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죠. 대전의 자랑인데.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2012년 6월 대전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였던 꿈돌이랜드는 폐장 수순을 밟았습니다. 누가 대전을 노잼 도시라는겨? 그 시절 대전을 꿀잼 도시로 만들어줬던 시간 순삭 놀이공원 추억의 꿈돌이랜드였습니다. 자, 요즘은 홍대 맛집, 망원 맛집 등 동네 맛집이나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을 찾거나 집에서 치킨, 피자, 족발처럼 다양한 음식을 배달해서 먹지만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외식 트렌드는 뭐니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진짜. 나는 저거 소개팅 때밖에 안 갔어요. 1988년 한국 최초의 패밀리 레스토랑 코코스를 시작으로 시즐러, 토니 로마스, 베니건스, 마르쉐 등 수많은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섰고요.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외식 문화의 부흥과 함께 외식의 대명사였던 짜장면집, 경양식집에서 탈피, 외식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패밀리 레스토랑을 언제 처음 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하고 처음 갔던 첫 레스토랑이 대학생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거기서 저는 김치 필라프를 먹었거든요. 위에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톡,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몽글몽글한데 탁 터뜨리면 마그마처럼 그 김치랑 축축. 졸업 축하해. 그리고 바로 재수했죠. 그거 김치가 채소화되기도 전에 떨어졌구만. 기념일 때 그래도 갔었던 것 같아요. 생일 뭐 이런. 왜냐면 이제 미리미리 얘기해주면 그때는 알바생들이 기타 치면서 아, 노래 불러줬죠. 아니 근데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처음에 메뉴가 딱 이름만 듣고는 와닿지 않는 메뉴들이 많았잖아요. 뭔지 몰랐죠. 특히나 샐러드 하면 그냥 샐러드 주면 되는데 드레싱을 고르는 게 있었거든요. 오리엔탈 근데 거기서 또 사우전 이렇게 아일랜드 뭐 고르라고 하는데 뭘 보면 왠지 좀 없어 보이죠? 네,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막 옆 테이블에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 아일랜드? 그거요. 뭐 이러고. 잘 안 시키는 게 있어요. 오리엔탈? 난 그게 좋더라. 이러면 또 그게 또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 시키잖아. 네. 완전 후회한다. 입맛에 안 맞아. 크리미 렌치 뭐 이런 거. 난 블루치즈 많이 시켰던 거 같아요. 블루치즈. 자, 그 시절 패밀리 레스토랑이 정말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마다 또 특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먼저 가족 단위로 많이 찾으셨던 코코삐는 어린이용 메뉴를 담아줬고요. 또 코코삐 하면 치킨 부리아도 빼놓을 수 아, 없는 저거. 그렇지. 그라탕이죠, 일종의. 예, 저거는 일단 뭐 몇 명이 가든 하나는 좀 시켜놔야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처음으로 샐러드바 형식을 선보인 시즐비는요. 쌀국수 샐러드, 만다린 샐러드, 연어 샐러드 등 다양한 샐러드와 닭봉 튀김으로 유명했고요. 토니 로마비는 림 메뉴가, 또 시장 컨셉으로 유명했던 마르비는 직접 담은 채소와 해산물, 육류를 또 철판에 볶아주는 몽골리안 그릴이 대표적이었죠. 저 마르비는 요즘 나왔으면 대박 났을 거야. 특색들이 있었네. 그런데 한때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수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은요. 2010년대에 들어서 외식 문화가 변하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 깃든 그리운 곳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영화 보려면 요 동네를 많이 갔습니다. 바로 종로의 극장가인데요. 지금은 신작 영화가 전국에서 동시 개봉하지만 1990년대만 해도 개봉관이 따로 있었는데요. 주로 종로나 충무로 인근에 있는 유명 극장에서 개봉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시 종로 극장가는 영화 팬들이 사랑하는 영화 1번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단성사에서 정말 내일 모레 군대 가는 친구를 데리고 영화를 본 거예요. 야, 힘내. 힘내라. 뭐 금방 가지 뭘. 너만 군대 가냐? 근데 영화가 뭐였어요? 라이언 일병. 야, 왠지 불안했다.
애가 울더라고요. 못됐다, 못됐어, 진짜. 아니 너무 재밌으니까 봐야 되겠는데.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고 아니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그 친구 요새도 연락해요? 예, 연락합니다. 그래요? 예. 좋은 사람이네. 근데 저 때 모습 보고 싶으시면은 접속이라는 영화 보면 잘 나와. 아, 그렇지. 거기에 다 훑어져서 나와. 그 당시 뭐가 있었는지 나오고. 네, 당시 극장가의 풍경들이 그려진 영화인데요. 이 피카디리아 광장에 한국 영화의 명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들의 핸드 프린팅. 당시 광장 보도블록에 새겨진 명배우들의 손자국을 보러 영화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어요. 저 바닥 쳐다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누구인가 하고. 손 대보고. 예, 맞아. 손도 대보고. 영화 보러 갔다가 이 한 극장 매진이면은 그 바로 앞에 피카디리가 또 있으니까 여기는 혹시 뭐 재밌는 거 없나, 편함은 거 없나 이런 거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군데 가서 다 보지만 시간표 보고 골라서 보는데. 피카디리 실패했다. 길 건너서 서울극장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90년대 극장가를 추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각종 먹거리입니다. 극장 주변에 가면은 좌판에서 오징어, 문어다리, 쥐포 굽는 냄새가 솔솔 진동했는데요. 이게 향기 마케팅이죠. 쥐포 몇 마리 신문지에 돌돌 말아 포장해서 영화 보면서 먹는 게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저거는 옆 사람이 먹으면 나도 사야 돼. 서울극장 앞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안 딱딱해. 네, 아, 반건조기. 반건조, 반건조. 쫄깃쫄깃하더라고. 쓰레기. 세월에 따라 교육 환경이 변하듯이 학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이 코딩 학원이 있다면 그때 그 시절 국민학생들에겐 이 학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때 큰 붐을 일으켰던 주산학원입니다. 야, 자, 아이고. 이 주판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주로 스케이트 타듯이 밟고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나고 난 저거는 계산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집에 주판 한들 없는 집이 없었던 그 시절 아날로그 시대의 훌륭한 계산기로도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주판 가른대 위에 R 한 개는 숫자 5, 그 아래 R들은 각각 숫자 1을 의미하는데요. 주판 R을 옮기면서 사칙 연산을 하다 보면 오진법, 십진법 등 수의 개념을 눈으로 보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머릿속에 주판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주산이 익숙한 아이들은 암산을 통해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습지인 국비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연산 공부는 그렇습니다. 주산학원으로 배우는 게 대세 오브 대세였죠. 맞아. 자, 그리고 이 주산 덕분에 아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국가기술 자격시험인 주산 급수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했는데요. 제일 낮은 13등급부터 차례차례 시험을 보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 급수를 땄는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맞아. 저 때 이제 주산학원하고 제가 다녔던 게 그 이연사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 웅변학원. 그 두 개를 다녔거든요. 보통 거기서 많이 하는 말이 이연사. 이연사 해줘야지. 하지만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웅변학원이나 주산학원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졌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산 혹은 웅변 같은 아날로그 교육이 집중력 향상이나 학생 정서 안정과 관련있다고 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는구나 이게 또. 레트로인 거죠. 세상에. 자, 세월이 흘러 재평가되기도 하는 아날로그의 추억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다시 꺼내고 싶으신가요? 국가번호 82의 민족답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강릉까지 초고속 열차가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이 노래에 심장이 뜨거워진 분들이라면 그때 그 시절 기차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경춘선이죠. 대성리, 강촌, 춘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 대학 가서 첫 번째 MT가 대성리였는데 청량역에서 다 저걸 타고 가는 거예요. 어허. 맞아. 왜? MT. 자, 그 추억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역마다 모두 정차했던 완행열차 비둘기호. 지금은 사라졌지만 부모님 세대만 해도 흔히 타던 기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이상 소요되던 가장 느린 열차였습니다. 근데 저게 저도 기억나는 게 일단 좌석은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딱딱하죠. 네, 이렇게 뒤로 젖히지도 않고 소리도 나고. 딱 고정돼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이 느린 비둘기호와 다소 비싼 편이었던 무궁화호.
그 중간쯤에 있었던 게 통일호였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MT 갈 때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MT 갈 때 이제 기차에서 통기타 치던 그 낭만이 있었죠. 예. 음. 이게 창가 자리나 좋은 자리는 고학번들 이제 차지하는 그런 자리고 그죠. 예, 마음에 드는 학생이 바람쐬러 객실 사이 칸으로 가면 그 잽싸게 쫓아가가지고 예, 아, 말도 좀 말도 좀 걸어보고 음료수도 건네고 예, 그래서 그런 통일호의 별명이 청춘열차, 네. 애정열차였죠. 기차 안에서 이제 게임, 여러분들 생각하는 스마트폰 게임이 아니라 정말 아날로그 게임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뭐 기억납니까 게임? 뭐 IM 그라운드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네. 그 서로 아직들 잘 모를 때 네. IM 그라운드를 하면 이름을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맞아. 게임 오브 데스 많이 했습니다. 저희. 더 게임 오브 데스. 나 그건 모르겠는데. 가는 길에 이제 이미 취해 있는 게임이죠. 시작. 신난다. 재미난다. 더 게임 오브 데스. 3. 1. 와, 나 진짜 2. 몰라. 아, 그거 이거 찾아가지고 하나 걸리면 술 먹는 술 거. 먹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코드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 코드는 예. 신난다. 재미난다. 후차 쿵차. 더 게임 오브 데스. 기차의 낭만하면 앞서 말한 이 청춘들의 MT도 있지만요. 연인들의 로망하면은 정동진 아니겠습니까? 아하. 아예 밤을 꼴딱 새고 무박이일로 해돋이 보러 갔던 정동진역. 6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는데도 뭐 기차에서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그냥 설레고 좋지 않습니까? 좋죠. 사실 뭐 정동진 역 하면은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쵸. 드라마 모래시계 나오는 그 유명 관광지로 또 뜬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비둘기호만 다녔고 심지어 그나마도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역을 없애려고 했답니다. 그래요. 폐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다시 유명해지면서 뭐 통일호도 가고 무궁화호도 가고 막 그랬어요. 자, 이제 초고속 열차들이 대중화됐지만 그때 그 시절 탔던 비둘기호, 통일호가 주던 특유의 낭만과 따뜻한 설렘은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8, 90년대 외식 장소 인기 1순위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중식당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는 무려 40년 동안 사랑받은 유명 맛집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개점한 함지박 중식당입니다. 불도장, 제비집, 샥스핀 이런 고급 요리부터 탕수육과 짜장면까지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 요리가 있었고요. 그중에 계절별로 요리 구성이 달라지는 정식 코스가 가장 인기였는데요. 유명 스타 셰프인 여경래 셰프도 이곳 출신이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단골 맛집으로도 유명해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고급 외식 장소로 사랑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로만 들었는데 압구정 뜨기 전에는 방배동이었다고. 그 방배동의 상징 같은 몇 군데 중에 하나였죠. 함지박 중식당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오죽하면 이 식당이 있는 인근 교차로의 이름이 함지박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사거리 이름이 그거예요? 함지박 사거리. 이렇게 40년간 방배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함지박 중식당. 하지만 2018년 안타깝게도 폐업 소식을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함지박 없는 함지박 사거리는 덕수궁 없는 돌담길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아쉬워했는데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대요. 네. 야, 이렇게 노포들이 참 없어지는 건 이제 아쉬운 소식인 게 단골들이 추억이 있잖아요, 저기서. 아니, 사거리 이름을 결정한 식당인데. 함지박 중식당처럼 각 지역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보통 누구나 아는 랜드마크 앞에서 이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신촌에 내리가 그 그레이스 백화점 앞으로 나온나. 두 기자님들은 우리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 어디서 만났어요? 오 기자님하고 저 겹칠걸요? 그 대형약국. 대학약국 아니면은 신촌역에 H백화점 앞에 그 시계탑. 아, 그렇지. 그 시계탑은 그 나도 들어봤어. 시계탑은 거의 그 휴게소 만남의 광장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강남역은? 응? 강남역. 강남역은 그 탑비 레코드 아니면 뉴욕 아니면은 지오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있던 뉴욕제과 사실은 강남역이 생기기 8년 전인 1974년에 개점한 곳인데요. 빵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다가 뉴욕제가 코앞에 강남역 출구까지 생기면서 강남의 랜드마크로 등극합니다. 2012년에 폐점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발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약속 장소의 대명사인 뉴욕 제과가 있었다면 부산 서면에는 태화백화점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 개점한 태화백화점은 부산 서면의 유흥가가 시작되는 입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요. 부산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이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약속을 많이 잡은 이유가 휴대전화가 없던 그 시절. 약속 시간을 넘겨도 오지 않는 친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화백화점 앞에는 공중전화가 5대나 설치돼 와, 저기 있어서 실제 있네. 약속 장소로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예전에는 정말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왜냐면 같은 건물이어도 정문이야, 후문이야, 옆문이냐 이거 뭐 미스커뮤니케이션도 많아요. 요즘은 오면서도 많고. 다 확인이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거기서 못 만나면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산 서면의 랜드마크였던 태화백화점은 2003년 폐점하며 사라졌지만요. 약속 장소의 메카로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현재는 태화라는 이름을 딴 쇼핑몰이 들어섰고요.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산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은 뭔가요? 사실 울산에 랜드마크가 굉장히 많은데 울산 공업센터 저 공업탑. 야, 저기 아까 말한 그 탑인가요? 저기에 이제 그 이쪽으로 오면 우리 학교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10분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